그 21번은 사실 이번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게 지금 물론 apply simulator for the mind가 정확하게 막 아예 이해가 안 됐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굿 스토리인 거잖아.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의 특징인 거잖아. 결국엔 좋은 이야기라는 건 이게 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정신이나 마음을 위한 뭐 비행 시뮬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 시뮬레이션이란 자체가 가상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잖아. 그리고 또 마음을 위한 정신을 위한 비행 시뮬레이터다 어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전혀 몰라도 뭐 이게 진짜 뭐 비행 얘기는 아닌 거니까 근데 좋은 이야기의 특징인 거잖아 이게. 근데 마침 아예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앞에 뭐 좋은 이야기는 아이고 미안해. 뭐 좋은 이야기는 이라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 좋은 이야기 특징이 쭉쭉쭉 나오잖아. 그럼 사실 이 특징들을 좀 공통적으로 얘네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좀만 읽어보면 어쨌든 좋은 이야기의 특징이야. 일단 좋은 이야기는 스타트 시작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시작을 하냐면 일반적인 하루에 시작이 된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적인 하루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오직 진짜로 시작되는 건 언제냐면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는 일반적인 게 아닌 것 같아. 오직 언제 시작되냐면 그 내용을 보니까 ordinary is disrupted. 그래서 우리 일반성이라는 것이 뭔가 뒤집히고 일반성이란 게 깨질 때.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의 특징 일단 뭐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 내용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일상적인 이야기란 건 좋은 이야기가 아니란 것 같아. 그치?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평범함이 뒤집히고 이런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다. 그다음 다음 문장으로 가보니까 뭐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러한 disruption, 이러한 그 이야기의 뒤집힘이라는 것과 인슈가 ENSUE가 뭐 그 다음에 나오다 이런 뜻이거든. 뭐 중요하진 않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긴 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뒤집히면 당연히 그 이야기가 뭔가 평범함이 평범함이 뒤집히면 평범함이 파괴되면서 그 안에서 그 뒷단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사실은 막 이거 인슈가 해석 안 되더라도 그냥 디스럽션하고 트러블 정도만 해석해도 지금 평범함이 사라지고 파괴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에픽이란 건 서사적인이란 뜻이잖아, 그렇지? 서사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harrowing이라고 하면 밑에 나지 뭐 가슴이 아프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뭐 엄청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어? 좋은 이야기의 특징이야. 좋은 이야기는 평범한 게 아니야. 그리고 평범하지 않다는 건 뭔가 일상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거에 대한 특징이 서사적이고 슬프고 막 인생을 바꿀 만큼 엄청 대단한 그런 사건들을 좋은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특이하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우리는 셀덤이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잖아. 거의 고수는 겪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거의 겪지 않지. 뭐를 겪지 않냐면 우리 우리가 보는 이러한 종류의 방금 앞에서 얘기한 막 인생을 바꿀 만한 이러한 인생의 경험 같은 것들을 겪거나 볼 일이 거의 없지 이렇게. 왜냐면 지금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좋은 이야기랑 엄청난 사건이야. 막 슬프고 막 서사적이고 막 우리 인생을 바꿀 만하고 막 평범하지 않은 사건인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 그걸 겪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약간 좀 느낌이 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가 됐으면 여기를 읽으면서 뭔가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란 건 완전 막 내가 겪지 못하는 막 완전 특별한 그런 뭐 이야기인 것 같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그치? 그다음에 계속해서 가보면 그리고 뭐 다음 문장에서는 좀만 가볼게 얘들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는 거야. 근데 뭐를 주는 거냐면 이 서구적인 이야기에게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기능들을 주는 이야기래.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어?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게 결국에는 이 좋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땡땡 다음 뒤로 가보면 일단 그 이야기가 transported 우리에게 전달이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get to live 살게 되는 거지. 근데 뭐를 살게 되냐면 someone else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경험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없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살 수 있게 되냐면 실제 삶에서 오는 어떤 결과물 없이. 그치?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 우리가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란 건 막 뭐 재밌고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막 삶을 바꿀 만한 엄청난 그런 막 슬프고 막 대단한 어떤 막 평범함이 사라지는 평범함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근데 다행인 건 진짜 결과가 없는 거지. 나한테 딱히 끼치는 결과 없이. 그렇잖아. 뭐 영화나 여기까지 읽었으면 영화나 소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얘들아 그렇잖아. 우리가 진짜 그 결과가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 막 암에 걸리는 예를 들어서 미안. 아니 이게 잠깐만 여러분. 어제도 사실 몇 번 그랬어. 아무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읽고 나서 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은 이야기는
뭔가 실제 비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행을 하는 어떤 시뮬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좋은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서 여기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될 거지 밑에.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이러한 종류의 시뮬레이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뭐 exploit 뭐 활용하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어떤 근본적이고 뭐 독특한 뭐 언어의 트릭이라는 거를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이 사용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이게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어차피 부연 설명 땡땡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이야기잖아,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떤 언어를 그 안에서 사용하는데 그 언어란 게 뭐냐면 어차피 뒤에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 단어들, 그 이야기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can inform you, 너에게 알려주는 거잖아. about 뭐에 대해서? 이벤트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근데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냐면 you cannot witness for yourself. 너 혼자서는 너 스스로는 관찰할 수 없는, 목격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실제로 너한테 알려주는 게 바로 그 시뮬레이션, 즉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어떤 단어들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혼자서는 겪지 못할, 한 번도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알 수 있게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좋은 이야기랑 특별한 내가 평생 살면서 뭐 평범한 삶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그치? 관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진짜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예시가 나와. 예를 들어서 뭐 say는 말해보자면 이란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when I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할 때 뭐를 말하냐면 what happened on your survey lin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 서베이 뭐야? 지하철을 탄 내 경험에 대해서 지하철을 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내가 너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 말들이 are instructions. 지침이 되는 거지. 가르친, 지침 이런 뜻이잖아. instruction은 뭐에 대한 for your imagination, 너의 상상에 대한. 결국에는 이게 좋은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내가 겪었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인 거잖아. 실제로 이 사람은 이 서베이를 타지 않았어. 근데 내가 말을 함으로써 요런 것들에 대한 너한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지. 너가 목격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그치? 이러면서 결국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의 특징이 겪지 못할 일을 대신 겪어주게 해주고, 그치? 실제 결과는 미치지 않지만 겪지 못할 일을 계속 대신 겪게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은 얘들아, 1번 보면 몇 가지 좀 선택지를 하나하나 봐보면 1번은 창의적인 공간이라고 나왔어. 근데 어떤 창의적인 공간이냐면 코가 앞에 붙으면 원래 공동을 한 뜻이잖아. 그치? 접두어로. 그래서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을 포스터링, 뭔가 촉진시키는 창의적인 공간이라는 뜻이야. 지금 이야기를 사실 같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 뭐 공유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치? 그래서 이야기를 막 같이 만드는 거를 막 촉진시켜주는 그런 창의적인 공간이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이야기의 특징이 아닌 거지, 그치? 좋은 이야기는 대신 내가 겪지 못할 막 그런 큰 사건들을 겪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simulated environment까지는 괜찮아. 왜냐하면 가상화된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환경이 subtly는 미묘하게 라는 뜻이잖아. 미묘하게 influence,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어디에? The way people think,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얘도 뭐 완전 주제랑 지금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 계속해서 대신 대신 겪지 못하는 거를 겪게 해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 완전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지도된 경험, 그러니까 이끌려진 경험이라는 뜻이지. 이끌려진 경험, 지도된 경험. 근데 그게 결국에는 도와주는 거지. 그 경험이 사람들이 explore, 탐구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뭐를 그들의 상상력을. 근데 어떻게 안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상상력을 내가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 safely라는 단어를 어제 수요일반 아이들도 왜 맞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아까 사실 우리 위에서 실제 결과는 갖지 않으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근데 이 말 자체가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막 엄청난 큰 병에 걸리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뛰어내리는 거 막 이런 거를 사실 대신 경험하는 거잖아. 이야기나 뭐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나한테 결과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 이야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실은 내 상상력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거지, 그치? 4번은 허구적인 이야기란 뜻이지. 픽션이 우리가 소설이나 허구고 픽셔널이 허구적인이란 뜻이니까. 리플렉션이 반사, 반영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랬지?
되돌아보는 성찰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실제 내 삶에서 겪었던 어떤 챌린지스, 어려움들 이런 거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 아니지. 그치?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아니고, 그 다음에 5번은 구조화된 시나리오. 근데 그 구조화된 시나리오가 감정을 전달해주는데 좀 뭐를 통해서 전달해주냐면 우리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근데 일상 경험 아니지 않아? 일상 경험이 아니라 사실은 뭔가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내가 대신 그것들을 뭔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치? 이제 그런 시나리오란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5개를 다 읽어봤을 때 3번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치? 뒤로 넘어가 볼게, 얘들아. 뒤를 좀 쭉 다 봐볼게. 13일, 오케이. 일단 29번은 29번을 의외로 많이 틀려가지고 왜 많이 틀렸지? 일단 답이 3번이었고 많이 틀리지 않았어. 1번은 뭐지 얘들아? 왜 맞지? 배너스를 꾸며주고는 현재분사지. 배너는 배너인데 디스플레이가 뭐 이렇게 보여주다 이런 뜻이니까 로지컬 띵또는 아니면은 러브를 보여주고 있는 배너라고 꾸며주고 있으니까 현재분사 맞고, 그 다음에 2번 대신 무슨 대시지? 당연히 더 팩트를 꾸며주는 주관대 대시고, 물론 더 팩트 뒤에 보통 동격의 대시 붙지만 뭐 뒤에 주 없고 목적 없고 불완전하면 당연히 주관대일 수밖에 없겠지. 주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무슨 문제야 얘들아? 주어가 어딨어? 물론 찾기 좀 어려울 수 있어. 그치? 앞에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치사구는 빼라고 했잖아 얘들아. 전치사구는 빼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and 뒤에 지금 it is included that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는 다 알 수 있잖아. it is included that 라고 하면 이때 이시 뭐고 대시 뭐지? 이시 가주어고 셋이 진조일 수밖에 없잖아. that 이하라는 사실이 결론이 지어진다 이렇게. 그럼 이제 편하게 대절 안에 있는 주어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the nervous s가 주어가 되니까, 그치? 얘는 또 묶이고 전치사구는 다 묶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답이 R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막 중간 구조가 복잡해 보이더라도 전치사구가 나오면 일단 좀 묶으려고 하면 돼. 묶으려고 하면, 그치? 그 다음에 4번은 무슨 문제냐면 대동사일 수도 있고 스위치일 수도 있고, 대동사일 수도 있고 스위치일 수도 있고. 근데 얘도 좀 끊었어야 돼 얘들아. 우리가 여기만 보지 말고 좀 앞에서부터 정확하게 끊으면 좋다 그랬잖아. 물론 얘는 이제 F 뒤만 보면 되긴 했지만 앞에를 좀만 보면, 만약에 우리가 페인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의 중추가 어떻게 되겠어? 빛나겠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는 뭐를 느껴? strong feelings, 강력한 어떤 느낌을 느껴. 그러면 당연히 이 감정에 해당하는 중추가 똑같은 것을 한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뭐 스위치로서 the center도 맞고, 그 다음에 is the same이 아니라 글로 빛나는 거니까 does 들어가는 것도 맞고. 그치? 됐지? 그래서 얘는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겠지. 스위치나 아니면 대동사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얘도 너무 쉽다. 얘도 이것도 묶으면 보여. 그치? From this glow를 묶고 나서 보면 아까랑 또 똑같은 구조잖아. 이 is concluded that 또 똑같은 구조잖아 지금. 그치? 어차피 얘는 부사 다 묶이니까. 그럼 이 is도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얘는 또 바로 가주어 진주 이렇게 잡히는 거지. 그 다음에 30번은 사실 너무 쉬웠어. 약간 답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쉬워. 너무 저번하고 극과 극으로 너무 쉬웠지. 왜냐면 아니라 사실 이 한 문장만 봐도 얘들아, 여기서 지금 이러한 시끄러운 이 소음공해라는 것이 일단 뭐를 이끄냐면 뒤에 end가 계속 이어지는데 딱 보니까 안 좋은 상황을 이끌어. 그치? 집중력을 낮추고, 그 다음에 우리 오류율을 당연히 높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직업 만족도를 올린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치? 당연히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이 이어져야 되니까 improved가 틀리겠지. 그래서 얘는 뭐야 뭐 이렇게 우리를 지금 왜 이렇게 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너무 좀 쉽게 나왔더라고. 네, 아무튼 2번. 나머지 뭐 어려운 단어들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 다음에 31번도 쉬웠지? 31은 잠깐만. 안 쉬웠네? 이래 답이?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얘들아, 봐봐. 얘는 뒤에 다행히 뭐가 나와? 예시가 나와. 그치? 예시가 몇 개나 나와?
아니야. 많이는 안 나와. 몇 개 나오냐면 2개 나와. 그치? 이 심리학자인 이 사람과 정신과 의사인, 그치? 사이키아트리스트, 정신과 의사인 이 빅터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기 테니스 선수인, 이 사람 이름 뭐야? 존 맥켄로? 이 사람. 이렇게 예시가 2개 나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주제가 나오고, 예시가 2개 나와. 그래서 예시를 조금 잘 이해하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단어도 딱히 어려운 건 없거든. 모르는 게 있나, 혹시? paradoxical 다 알잖아. 그치? 모순적인, 뭐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볼게 얘들아. 뭐에 대한 얘기냐면,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인데 그 결과가 A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노력이 뭔가 꾸준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노력이 효과가 없는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노력이 바람직하지 않은 건지, 그 노력이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건지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당연히 얘들아 이 예시를 읽어보면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너네가 찾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예시를 읽어보면 되지. 그치? 끊임없는 노력이 갖는 결과의 특징. 근데 첫 번째 예시를 보면 얘들아 이 빅터라는 사람이 지금 보니까 좀 넘어가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포커싱 온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어? 특정한 인썸니아가 무슨 뜻인지는 알지? 인썸니아까지 하면 왜 인썸니아? 불면증. 그럼 인썸니악스라고 하면 불면증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었으니까 보니까 아니 왜 얘들아 이 단어를 왜 몰라? 인썸니아. 옛날에 휘성 노래 중에 인썸니아가 있었는데 휘성 슬퍼지네. 휘성이 그냥 자세하지 않았어? 그치? 얼마 전에? 맞지? 갑자기 그러네. 불면증이란 노래가 있었다고? 근데 진짜 인썸니아였어 제목이. 근데 아무튼 불면증이 아니라 불면증. 그럼 불면증 환자들 왜 이런 건 나이아비리즈, 그러니까 뭐 당뇨병, 불면증 이런 많이 나오는 이런 병명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근데 아무튼 이 불면증 환자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막 탐구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야. 거기에 막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목을 했냐면 이렇게 알겠지? 잠이란 것은, 도부는 뭐야? 너네 도부 그거 알지? 그 비누. 그 도부 비누에 포장지에 뭐 그려져 있는지 알아? 흰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 그리고 비둘기란 뜻이야. 도부가. 어허, 비둘기. 비둘기. 그렇구나. 너 아무튼 비둘기 알겠지? 비둘기에 대해서 언급을. 근데 사실 여기 몰라도 됐어. 다음 문장 읽었어도 알 수 있긴 했지만 그래서 좀만 읽어보면 잠은 비둘기다라고 비유를 했어. 근데 그 비둘기가 어떤 비둘기야? 랜드는 내려앉고 착륙하고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누군가의 손에 내려앉은 어떤 한 마리의 비둘기야라고 표현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stays there. 거기에 이 비둘기가 머무르는데 as long as는 뭐뭐 한이라는 뜻이잖아. 뭐 하는 한 머무르냐면 그 사람이 does not pay any attention. 그치?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 한 그냥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야. 근데 거꾸로 만약에 누군가가 attempts to grab it, 잡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그것이 빠르게 flies away, 날아가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치? 좀 느낌이 오지 않아? 얘들아, 계속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한다는 게 좀 좋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여기 읽으면 되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 인썸니악스들에게, 이 불면증 환자들에게 지금 어드바이즈 하고 있냐면 to try to stay awake. 여기 근데 노력이 나오네. 깨어있으려고 try to 노력해라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이 갖는 어떤 결과의 특징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이 불면증 환자들한테 너 오히려 자려고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려고 한번 해봐 이렇게. 에스로에서 가서 가능하다. 알겠지? 그러면서 결과는 실제로 잠을 더 빨리 든 거지. 얘들아 봐봐. 끊임없는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얘들아 요게 지금 노력 좀만 적어볼게. 불면증 환자에게는 그럼 좀만 적으면 불면증 첫 번째 예시가 불면증 환자가 나왔잖아. 불면증 환자는 어떻게 노력을 했지? 그치.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 더 빠르게 잠이 들었잖아. 근데 이미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결과는 뭐야? 약간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지금? 그치? 오히려 깨어있으려고 하니까 더 빨리 잠이 든 거잖아. 그치? 그럼 뭔가 반대 내용이 들어가니까 paradoxical. 그래서 답이 5번이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두 번째 예시를 읽었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해. 왜냐면 존 맥켄로라는 사람으로 가볼게. 얘들아 이 사람은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해석을 해보면
노우가 지금 중간에 껴있어. 문장을 좀만 볼게. 왜냐면 지금 요 사람이 주어잖아, 맥켄노가. 그리고 동사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perceived야. 얘는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라는 뜻이고 얘가 동사지, 이렇게. 근데 중간에 지금 노우가 껴있어. 즉 분사구문이 껴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 해석을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전반적인 구조는 좀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 어느 정도로. 그치?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not formally, 딱히,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한 뭐 이런 뜻이겠지? 내 지식상 내가 알고 있는 한 not formally trained, 교육을 딱히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어. 뭐로써? 이 사람의 어떤 이 심리 분석학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하고 딱히 관련이 없어. 이 사람이 한 것처럼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테니스 선수가 신기하게도 인지하고 있었지. 본능적으로. 뭐를? 이 기술. 그치? 이 기술이란 건 방금 앞에서 나온 오히려 반대를 뭔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 반대 상황이 발생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이 기술에 대한 어떤 힘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 여기 빨간 줄이 왜 생긴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보면 실제로 이 사람이 어퍼넌트는 상대방이란 뜻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대방, 적이란 뜻이잖아. 어퍼넌트는 적이나 상대방. 뭐 했을 때에도 분사구문이지. faced with 어퍼넌트, 적을 만났어. 근데 그 적의 포핸드란 거는 우리 테니스를 치는 기술이잖아. 그치? 뭐 백핸드, 포핸드 두 가지 기술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상대방의 이 포핸드라는 기술이 was working smoothly, perfectly. 그러니까 너무 상대방이 포핸드를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상대방과 맞닥뜨렸을 때 이 맥로켄이라는 사람이 서포즈를 가정하건데 오히려 뭘 했어? 그치? 칭찬을 한 거지. 그에 대해서 컴플리먼트 칭찬을 한 거지. 근데 그 결과를 보면 그리고 나서 그의 이 상대방이 어땠어? 그 칭찬을 듣고 나서 갑자기 보칭이라는 단어는 밑에 나왔잖아. 그치? 갑자기 망쳐버리기 시작한 거지. 쉬운 샷마저도. 그치? 그러면서 얘들아, 지금 두 번째 이 테니스 선수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한 거지? 뭔가 칭찬을 하려고 사실은 노력을 한 거야. 그치? 상대방이 지금 막 나보다 잘하고 있어. 포핸드를 너무 잘해. 그래도 칭찬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경기를 망치는 거에 대한 결과가 나 경기 망치.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다 반대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깨어있으려고 하니까 빨리 잠들고 칭찬해주니까 더 못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약간 역설적인 이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역설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예시를 조금 잘 읽었으면 물론 뭐 문장이나 단어가 어려웠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렵진 않았던 것 같다. 그 다음에 32번은 어려웠어, 얘들아. 이거 선택지가 좀 많이 헷갈렸었던 것 같아. 내용은 괜찮았지. 왜냐면 지금 마지막에 빈칸이 있는데 막 이것은 이라고 하면서 막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어. 근데 사실 얘는 여기만 요약해도 좀 이게 뭔지 알기는 했거든. 그치? 왜냐면 이 앞에는 지금 엄브렐러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텐트가 나오거든. 그치? 우산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과 텐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 우산과 텐트의 상황을 동시에 이제 얘기해주면서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우산과 텐트의 공통점을 가지고 둘 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한 거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위는 쭉 편하게 읽고 이제 여기서 조금 너네가 힌트를 잡아서 여기 넣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했지 선택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좀 내용을 연결하기가. 그치? 일단 특징만 좀 빨리빨리 봐볼게 얘들아. 엄브렐러의 특징과 텐트의 특징. 그 둘은 똑같아. 둘이 만들어진 원리가 똑같다라고 얘기할 거야 여기에서. 어차피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지금 든 거거든. 얘들아 보면은 이 엄브렐러로부터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은 사실은 opposite, 반대의 것들을 원하는 거지. 반대란 게 뭐야? 첫 번째는 엄브렐러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기도 해. 왜 그렇지? 보호해준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역할을 하지. 생각을 하지. 그치? 왜냐면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를 만든 거야?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그치? Making an umbrella collapsible. collapse가 무슨 뜻이지? 여기 이 붙으면? 무너지다, 붕괴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collapsible은 원래 그러니까 접다, 무너지다 이런 뜻이 있거든. 접힐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umbrella collapsible이라고 하면 접이식 우산을 얘기하는 거지. 미안해. 접이식 우산.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하다 보니까
접이식 우산을 만드는 것이 the most common way. 그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돼버린 거지. to resolve, 뭐 하기 위한? resolve 해결하잖아. 이러한 contradiction, 모순, 이러한 반대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상황은 사실은 접이식 우산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접으면 작아지기도 하고 또 펴면 펴지기도 하고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그치? 사실 여기는 그리고 읽을 필요가 없어. 읽어보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좀만 어차피 그 땡땡은 넘어갈게 그냥. 어차피 땡땡은 똑같은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 내용까지 이해가 됐으면 한 가지 이론 이렇게 나오네. 한 가지 이론. 한 가지 이론이 뭐냐면 이 디자인이 즉 이렇게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이 우산의 디자인이라는 것이 was inspired. 뭐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거냐면 텐트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결국에는 텐트도 사실은 크고 작고 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치? 두 가지를 원하는. 그리고 엄브렐러도 사실은 컸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 바램을 동시에 이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럼 텐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그리고 이제 엄브렐러랑 똑같아. 그러니까 텐트에 영향을 받았어 라고 한 다음에 읽어보면 텐트는 have the same conflicting needs, 그치? 아까 이 우산하고 똑같이 반대되는 어떤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쉘터를 줬으면 좋겠어 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텐트를 침으로써 은신처,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뭐를 원해? being portable. 우리 portable이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알잖아. 무슨 뜻이지? 휴대용의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란 뜻이잖아. 그치? 아, 이 텐트를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치? 됐지?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이유인데 텐트가 현명한 발명품이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니까 이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지금 텐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엔 아까 우선처럼. 근데 텐트가 클레버, 똑똑하고 뭔가 현명한 발명품이 된 이유는 그럼 뭐 때문이냐면 똑같은 얘기지 또. 텐트가 resolve를 해결해줬으니까. 뭐를 해결해준 거야 지금? conflict, 갈등을 해결해준 거잖아. 이 두 가지를 말도 안 되는 보호되줬으면 좋겠어, 들고 다녔으면 좋겠고 막 이걸 해결해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얘들아. 그치? 그리고 여기 그럼 if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 만약에 그래서 너가 only one big, 큰 걸 원해. 큰 것만을 원했어. 그치? 그러면은 the problem, 문제는 is hard. 당연히 안 어렵겠지. 그냥 텐트가 컸으면 좋겠어 라고 했으면 문제는 address는 해결하다니까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집을 지으면 되니까. 근데 what's different? 어려운 부분은 뭐냐? creating a dwelling. dwell이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니까 dwelling은 거주,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명사로서. 어떤 거주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거주냐면 also 팩업, 쌓일 수 있는, 그치? 가방 안에 너가 팩업하고 carry around, 너와 함께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그치? 이거를 또한 원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address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 얘들아. 결국에는 이거 괜히 길게 써놓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하나만 원하면 쉬웠을 텐데, easy는 hard 했을 텐데 문제가. 근데 지금 어려운 점은 둘 다 원하니까 그런 거잖아 라고 했었어. 계속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계속 지금 공통점 얘기하고 끝나는 엄브렐러는 이렇고 테니스 아니 텐트 이렇고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여기로 가보면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뭐가 사실이냐면 엄브렐러가 텐트에 의해서 inspired, 영감을 받은 게 사실이냐면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지. 아까는 엄브렐러의 특징, 그 다음에 엄브렐러와 똑같은 텐트의 특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런 비슷한 특징이 있는데 텐트에 의해서 엄브렐러가 영감을 받은 게 맞다면, 그렇다면 this is a good example. 그러니까 이 상황은 좋은 예시가 될 수밖에 없어. 이제 두 개를 같이 통합시키는 거지. 뭐의 예시냐면 문제 해결을 한 예시인데 뭐에 의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 이 단어가 이제 등장하는 거지 얘들아. 바이올러지, 미안해, 에널러지. 정신차려. 에널러지에 의한 문제 해결의 좋은 예시가 바로 이 텐트를 따와서 엄브렐러를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엄브렐러와 텐트를 굳이 여기서 예시로 든 이유는 텐트와 엄브렐러는 비슷한 원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는 텐트가 해결된 거를 보고서 그걸 따와서 엄브렐러를 만든 건데, 근데 그 해결 방법은 사실은 이런 방법이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이 단어를 혹시 아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거를 통해서 한 좋은 예시야라고 했는데 얘의 뜻. 그치, 맞아. 얘가 뜻이 우리가 유사란 뜻도 있고 비유란 뜻도 있고 유추란 뜻도 있지 얘들아. 뜻이 좀 많지, 그치? 좀 약간 비슷한데 좀 다 달라 얘들아. 또 비슷하다는 뜻. 그래서 우리가 이 유사에서 파생해서 analogous 쓰는 유사한, 뭐 이렇게 similar의 동의어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외운 적이 있잖아.
그치? 이게 similar잖아. 비슷한, 유사한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에널러지가 여기서는 유추나 비유 정도로 쓰였겠지. 유추나 비유, 그치? 그러니까 지금 텐트에서 유추해서 우리가 지금 엄브렐러를 만든 거잖아.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런 뜻이겠지. 텐트에서 유추해 와서 우리가 엄브렐러를 만든 거겠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도 여기 설명 나오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게 내가 하나도 이 단어를 몰랐어.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래. 근데 그러니까 그치? 그 엄브렐러의 문제를 이거를 통해서 해결한 거래. 근데 여기를 읽어보니까 누가 has dealt with 다룬 적이 있냐 비슷한 문제를 이전에 그치? 이 문제를 비슷하게 누가 다뤄봤고 그리고 how can you reapply 너가 그 사람의 해결책을 다시 한번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했던 그 비슷한 방식을 가지고 이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적용시키는 그런 유추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참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다.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라고 하면서 땡땡은 또 그러니까 이 해결 방법을 다시 한번 써준 거잖아. 부연 설명이니까. 즉, 이 유추를 통한 이 전에 해결했던 거를 가지고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지금 새롭게 적용시키는 게 유추인 거잖아. 근데 이걸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가 놓는 거지. 너의 지식과 경험을 어디 안에 놓는 거냐면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유추의 상황에 놓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뭔가 비슷한 상황에 두고서 유추를 시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유추와 관련된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더라. 근데 이게 선택지가 너무 어려웠어. 일단 1번 선택한 학생들이 사실 앞반에서 굉장히 많았었거든. 왜냐면 일단 새로운 해결책 막 이런 거 보고서 뭐 기존의 거를 가지고 새롭게 막 이렇게 해버렸더라고. 근데 요 단어 때문에 틀렸죠, 우리가. 그치? 이거 우리 내신 할 때 엄청 많이 했었던 단어잖아. From scratch가 무슨 뜻이지?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란 뜻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아니고, 우리 이걸로써 예를 들어서 또 뭐 비슷한 관용어고 있었잖아. Out of the blue.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막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아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막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오히려 완전 반대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가지고 지금 지식을 적용시켜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치? 그래서 얘는 요거 때문에 완전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러니까 너의 지식과 경험을 뭐 안에 넣어야 되냐면 만드는 거 안에 넣어야 돼. 만드는 거. 근데 뭐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게 또 해석이 안 됐으면 못 풀 수도 있었어. 이렇게 이런 구조는 지금 만드는 거잖아. 이미 알려진 개념을 work for you. 너에게 효과가 있고 너에게 작동하도록. 그치? 만드는 거. 만들게 함으로써. 알겠지? 그러니까 너의 지식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너가 너의 지식과 경험을 넣는 거지. 근데 into 뭐 하는데 지식과 경험을 지금 투자를 하는 거냐면 이미 알려진 개념을 너에게 작용되고 너에게 효과가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개념 맞잖아. 이게 텐트인 거잖아. 근데 이 개념을 너한테 이 엄브렐러라는 것, 엄브렐러에 적용이 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 과정인 거지. 그치? 이게 좀 어려웠어, 얘들아. 2번이고 나머지는 일단 추상적인 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와. 일단 추상적 이론을 가지고 지금 실제 경험에 적용시키고 아니잖아. 이거 전혀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추상적인 이론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일단 상품의 디자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유연성에 더 가치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유연함을 지금 중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 그냥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유추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avoid 때문에 틀린 거지. 그치? 혹시 5번 선택한 학생이나 이거죠. 그 avoid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긴 했어. 위에 중심 소재가 계속해서 두 가지 예시가 동시에 얘기하는 게 반대되는 상충되는 어떤 요구를 지금 충족시키는 어떤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막 대충 읽으면은 이거 들어갔으니까 여기 공통성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피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거잖아. 두 개가 좀 느낌이 다르긴 하거든.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 요구사항 사이에서의 충돌, 갈등을 지금 해결한 사례잖아. 사실 얘는. 그래서 얘는 약간 좀 뉘앙스가 피하다라고 하면 그걸 해결하지 못한 느낌이야. 그래서 5번,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단어만 보고서 선택했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사실 얘는 상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이 에너지가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것 이미 해결한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똑같이 비슷한 사례로서 해결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만 이제 두 예시만 보고서 그 반대되는 거 계속해서 막 엄브렐러 이거 두 개 둘 다 텐트 둘 다 반대되는 요구사항을 해결한 거지? 막 생각하면서 이거 선택하면 좀 틀렸을 것 같아. 어려웠어.
이건 어려웠어요. 이거 틀려도 되잖아. 97점이잖아. 틀려도 돼. 이거 하나 틀려도 돼, 진짜 얘들. 이거는 나는 틀렸어도 됐다고 생각해. 그리고 33번이 너무 쉬웠고. 그치? 33번. 이 너무 둘이 뭐 같이 상의해서 본 거야, 지금? 둘이 지금. 아니, 왜 33번이 세상 제일 쉽지 않았어, 얘들아? 뭐 심지어 답도 똑같아. 둘이 뉴런을 공유한 거 아니야? 읽을 시간이 없어. 찍었어, 그냥? 얘들아, 이거는 왜. 이건 좀 많이 쉬웠지. 이거 좀, 그래도 근거만 좀 보고 넘어갈게. 단어랑 좀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장에 또 빈칸이 쳐져 있고 주제고, 예시가 또, 나와. 보면 이게 아폴로 막 이런 예시 나오면서, 여기가 사실은 이제 예시고, 그리고 예시 나오기 전에 여기 근거는 이미 나오긴 했고, 알겠지? 그래서 근거가, 왜냐면 이 빈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however 막 이런 거 있잖아, 이 안에. 이런 거 좀 집중해서 보면 되고, 이거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뭐 아폴로, 레인저, 스페이스 크래프트 막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예시가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에서 좀 사실 빨리 풀면 여기서도 바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뭐 예시까지 읽어서 확인을 하면 좋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 백업 시스템은 뭔지 알 거고, 백업해주는 시스템이니까 redundancies란 표현이 나오는데 너네 redundant는 배운 적이 있지 않아? 형용사로 redundant. 얘 명사 형태여가지고. 불필요한 redundant 엄청 많이 나오는데 쓸모없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indispensable이 무슨 뜻이었지? 필수 불가결한. dispensable은 무슨 뜻이었지? 필요 없는. 이거 같은 뜻이잖아. redundant. redundancy는 명사니까 여기 보니까 뭐 불필요한 중복 이렇게 나왔더라고. 불필요한 어떤 중복이나 반복 이런 것들을 redundancy라고 불러. 근데 몰라도 상관없었지. 어차피 백업 시스템 뭐 예시가 밑에 나오니까 상관없었을 것 같기는 해. 아무튼 백업 시스템이나 딱히 필요하진 않은데 중복으로 뭔가를 계속 더하는 상황이야. 이제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너네가 찾으면 돼. 근데 딱 봐도 뒤에 바로 다음 문장 있는 순간 좋은 상황을 이끌겠어, 좋지 않은 상황을 이끌겠어. 그러니까 백업 시스템은 내가 뭔가 위급 상황이 생기거나 하면 그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인 거고, 그리고 중복적으로 뭔가를 있는 걸 더 더하는 거면 약간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근데 그게 빈칸할 수 있다라고 하고 뒤를 보니까 오프셋이 상쇄시키다는 건 다 알잖아, 너네 이제. 그게 상쇄시켜. 뭐를 상쇄시키냐면, 그치? 우리 어떤 신뢰성, reliability, 신뢰성과 관련된 어떤 이점들의 일부를 상쇄시켜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좋구나. 이게 뭔가 안 좋은 결과를 좀 낳을 수 있구나. 그치? 요즘만 보면 이러한 백업 시스템이나 아니면 중복된 시스템을 갖는 것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된 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 중에 일부를 좀 상쇄시키면서 어떤 빈칸의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좀만 다음 문장 빨리 읽어보면 얘들아, 지금 숫자를 증가시키고 있지. 근데 뭐의 숫자야? 엔진의 숫자야. 근데 뭐에 있어서 엔진의 숫자냐면 우리가 보통 에어라이너는 그 여객기를 얘기하지. 여객기 사람들 싣고 다니는. 그래서 제트 여객기에 지금 엔진 숫자를 막 늘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만드는 거지. 그것을 더 일어날 법하게. 왜냐면 내가 이걸 난문으로 넣긴 했거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분이라서. 뭐 여기서는 근데 이제 해석 정확하게 안 해도 결론적으로 fail 정도만 잡으면 되지. 여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미안해. 여기 아니야. 여기 뒤에 내용 however 뒤에 얘 뭐야? 폭발한다. 미안해. fail이 아니라 폭발한다. 막 불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만 잡으면 됐긴 했는데 구문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그렇게 엔진 수를 늘려. 그럼 그게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최소한 한 엔진이 will be available, 이용 가능할 거라는 가능성을 올려줄 수밖에 없겠지. 뭐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fly,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레인 앞에 fly가 붙으면 뭐뭐를 조종하다라고 해석하는 거 알지, 그치? 만약에 뭐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실패할 때, 그치?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 안에 엔진 10개 있어. 근데 그 다른 것들 실패하고 하나 여분이 있었어. 몇 개 여분이 있었어. 하나가 있었다고 했지? 그럼 사실은 비행기가 좀 그 엔진 때문에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however 나오면서 내용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왠지 이 여분의 엔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because there are more engines. 엔진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there's a higher probability.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근데 뭐 할 가능성이야? 최소한 한 엔진이 will explode. 폭발할 가능성. 아니면은 start a fire. 어떤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빈칸에는 지금
뭔가 이 여분의 아니면 백업 시스템을 더 더함으로써 그치 폭발시키거나 뭔가 비행기를 화재를 나게 하거나 좀 뭔가 이 사고가 나게 할 가능성 뭔가를 또 안 좋게 만들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좀만 읽어보면 예시를 좀 나는 정확하게 답을 모르겠다 예시로 가서 읽어보면 9개 레인저는 뭐 대문자로 쓰여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이름이겠지 9개의 레인저 우주 비행선들 중에 하나야 근데 걔가 뭐 하도록 의도된 거야? 뭐 중요하진 않지만 아폴로 미션 이전에 달을 서베이 하라라고 의도된 어떤 비행기 9대 중에 한 대가 그치 실패했어 근데 because of 뭐 때문에 실패했냐면 끝났네 extra systems 그치 이게 지금 위에서 말한 그 여분의 그런 시스템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실패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내가 여기를 보면서 그치 그럼 끝났지 얘들아 사실 여기 예시까지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여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어떤 그 미션을 실패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치 여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를 폭발시키거나 뭔가 화재를 이렇게 발생시킬 이유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을 보면 실패로 가는 추가적인 파세이스들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나쁘지 않아 2번은 그치 이거 그러니까 코스트를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폭발이 나면은 코스트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메인테너스 코스트잖아요 무슨 비용이지? 메인테너스 코스트라고 하면 유지 비용이잖아요 유지 비용 그러니까 그 엔진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어떤 예기치 못한 비용에 대한 결과를 낳는데 지금 유지 비용 얘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엔진을 하나 더 들임으로써 그걸 유지하는 비용이 늘어나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치? 그 다음 3번 뭐 다 아니지 얘들아 지금 뭐 멜펑션은 고장이란 뜻이야 우리가 앞에 적도로 멜이 붙으면 얘도 또 반대의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동이 잘 되지 않는 거니까 고장이란 뜻이지 제거하는 거 아니지 오히려 고장을 일으키는 거지 그치? 제거하는 게 아니지 얘는 그 다음에 4번은 유연함을 왜 증가시켜 그치? 안 좋은 내용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그 다음 5번도 디자인의 복잡성을 뭐 디자인 얘기 아닌 거고 지금 여기에서 그치? 전혀 상관이 없지 그치? 3, 4번 또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 얘들아 3, 4번 가서 빨리 보자 3, 4번을 보면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 3, 4번에 얘들아 우리가 마지막 문장을 좀 빨리 봐보자 나론니 A 버들소가 앞에 나오면서 도치된 거 보이지 지금 그래서 해석은 지금 얘가 the meaning of food가 주어잖아 그래서 이 음식의 의미가 is learned 학습될 뿐만 아니라 through 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그치?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 그래서 음식의 의미는 문화를 통해서 학습이 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글에서 얘기하는 음식의 특징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 글에서 이 얘기도 하지 얘들아. 이 글에서는 지금 음식이라는 거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뭐 배경이나 뭐 이런 문화를 통해서 학습이 돼 라는 내용도 나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뒤편에 음식이 또한 뭐 하는지 지금 그걸 우리가 찾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하면 되냐면 이게 one reason, another reason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를 좀 읽으면서 여기 내용이 좀 정리가 됐어야 여기를 넣을 수 있었어.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 음식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갖는다 이 얘기거든. 위에는 비슷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이라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만 윗내용만 좀 빨리빨리 봐보면 위에는 이제 근거가 딱히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come to have 갖게 되는 어떤 방법이야. 근데 뭐를 갖냐면 position of belief, 어떤 입장이나 믿음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주요한 방법 about something, 뭐에 대해서.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당연히 그치 문화적인 배움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안 중요하잖아. 지금 막 이 얘기 했잖아 여기서 이미.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음식이든 뭐든지 간에 뭐 음식 얘기가 나오기 당연히 이어서 무언가에 대해서 너가 어떤 입장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문화적 학습을 통해서다. 그게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음식의 의미를 갖는 거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계속 나오잖아. 너의 부모가 taught you, 너에게 가르쳤어. 뭐 하라고 가르쳤냐면 to eat specific food. 특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가르쳤는데 뭐를 이용해서 using certain specialized utensil. utensil이 무슨 뜻이야? 기구나 도구. 특히 우리가 주방 도구들을 유텐실이라고 많이 부르거든. 유텐실, 기구나 도구야. 그렇잖아, 얘들아. 너네가 봐봐.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어? 그럼 이상하다. 자기들 먹을 때 스푼으로 먹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음식 먹을 때 특정한 어떤 딱 거기에 딱 알맞은 전문화된 어떤 유텐실 이용해서 기구, 도구 이용해서 먹으라고 배운다는 거. 그치? 이거는 각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하더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in just
the same way.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음식의 의미를 배운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지를 배운다는 얘기고, 그치? 그 다음에 또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뭐를 또 문화를 통해서 배우냐면 어떤 음식이 disgusting, 굉장히 그 역겨운 거고, 그리고 어떤 음식이 are not, 아닌 거고, 이런 거를 또한 배운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Through our cultural heritage, 우리 어떤 문화적인 유산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this is on the serving platter, so this is what we 이렇게 땅에 떨어진 거 먹으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그래서 뭐 엄마가 지지해 어렸을 때부터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주워 먹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치? 이것은 플래터가 접시잖아. 음식을 내는 어떤 접시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얘들 여기는 큰 의미가 없어. 여기는 계속해서 지금 이 내용이 이 나눴니가 끝난 거야. 여기는 아무리 100번 읽어봤자 뭐 전혀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 힌트가 없어. 근데 이 뒤부터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으더라, 그치? 뒤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음식이 지역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음식들이 뭐로부터 온 거야?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난 어떤 플로럴, 어떤 동물성이라던가 아니 뭐야, 식물성, 미안해, 플로라, 약간 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식물성이라던가 파우나 동물성이라던가 마이크로브는 우리가 미생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미생물이라던가 이런 걸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일단 이 음식이라는 것이 어쨌든 특정한 지역에서만 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그리고 그것은 뭐 여기도 똑같은 얘기네. 다양할 수밖에 없지. 상당히 뭐 사이에서 어떤 지역적인 그 지리적인 지역들 사이에서 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 어떤 동물성 물질을 사용했는지, 그 음식이 어떤 미생물을 사용했는지 이렇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 김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박테리아는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지. 노즈가 지금 박테리아를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박테리아냐면 지금 모르긴 하더라도 얘가 어쨌든 다른 지역에 있는 음식일 거 아니야. 이게 보니까 무슨 치즈 이름이래. 프랑스에서 먹는 치즈 이름. 그러니까 똑같은 박테리아가 아닌 거야. 박테리아를 사용하더라도 각 문화마다, 각 지역마다 거기서 나오는 미생물을 지금 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음식이라는 게 각 지역마다의 어떤 다른 동물성, 식물성,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음 문장도 비슷해. 문화가 엄청나게 음식의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determinant는 결정 요인이란 뜻인 거잖아. 그치? 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지. 근데 그 이유가 또 다시 한번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뭐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적이냐, 우리의 그 친구냐, 아니면은 이렇게 에즈가 이렇게 미안해. 에즈가 이렇게 두 번 걸리는 거지. 음식을 뭐로써 사용하는 거냐 이렇게 알겠지? 첫 번째는 어떤 뭐 방식. 근데 뭐 하는 방식이냐면 이게 브라더의 뭐 옛날 말이라고 얘기했잖아. 고어가 옛날 말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리 형제냐 아니면 포는 적이지, 그치? 그래서 형제냐 적이냐를 어떤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어떤 구분의 방식으로서 지금 음식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예시까지 읽어볼게. 내가 이것을 먹으니까 나는 이거 먹고 너는 안 먹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온 거고 너는 저기서 온 거야. 이렇게 지금 딱 구분해버린다는 거잖아, 음식을 통해서. 그치? 나는 이 음식을 먹으니까 이 나라 사람이고 너는 저 음식을 너는 안 먹으니까 저 나라에서 온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건 음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특정한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적이냐 형제냐, 즉 이런 민족적인 구분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빈칸에는 음식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되지, 그치? 지역마다 다 다르고 지역을 구분시켜주고 문화를 구분시켜주고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잖아. 여기서 음식을 통해서 지역을 구분하고 문화를 구분하고, 그치? 그래서 지금 1번 보면은 음식이라는 것이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 사용되냐면 문화적인 경계를 이스터블리시,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맞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적이냐, 내 동지냐, 적이냐, 아니면은 이 음식이 이 지역에서 온 거냐 저 지역에서 온 거냐에 따라서 지금 구분이 다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1번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은 아니지, practicality가 무슨 뜻이야? 그래, practical이 형용사로 실용적인, 얘는 실용성. 지금 음식이 다 넣어보면 음식이 영향을 받아. 더 뭐에 의해 영향을 받냐면 실용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전통이냐 실용성이냐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그치? 전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3번이 그나마 조금 연관성이 있긴 해. 3번 선택할 수 있니?
근데 왜냐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음식을 통해서 지역을 구분하고 적이냐 내 동지냐 문화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런 음식이 이 고립, 그치? 다른 문화 사이에 고립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좀 너무 멀리 간 거긴 하지, 그치? 뭐 구분을 하는 거지 고립시키는 건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그치?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만약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었다면 조금 헷갈릴 만한 선택지기는 했어. 그래서 3번은 근데 이제 고립을 강화시킨다가 너무 좀 절대적인 거라서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개인의 취향과 선호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음식이 지금 개인적으로 선호되고 취향되고에 따라 결정된다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5번은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얘는 완전 반대네, 그치?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점, 지역을 거스르는, 지역에 따라 나뉘는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아니지,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지. 그치. 아니지. 그래서 얘는 2번이 될 수밖에 없지. 1번 미안해. 1번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가면 되고 쭉 봐볼게, 얘들아. 순서 삽입이 오히려 좀 어렵지 않았어? 근데 빈칸은 나는 상대적으로 조금 헷갈리긴 했으나 32번 말고는 막 엄청 좀 못 풀었겠다라는 생각한 건 없었고, 오히려 순서 삽입이 좀 어려웠는데, 근데 힌트가 너무 정확하게 있긴 했어, 둘 다, 그치? 그래서 36, 37이 문제로, 그러니까 설명하기엔 지문이 진짜 어려워, 얘들아. 근데 이게 이따 설명하면 막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막 갑자기 세탁기가 나오고 막 난리 났잖아, 그치? 근데 이제 말도 안 갑자기 쌤이 왜 나온 거야? 근데 거기잖아. 근데 풀기는 쉬워. 왜 쉽냐면 힌트가 너무 많아, 얘들아. 일단 A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 많은 다른 predisposition. 미리 배치가 결정된 거잖아. 성향. 기질이나 성향을 우리가 predisposition이라고 부르지. 너네 지난 시간에 orientation, 그치? 방향성이나 성향이란 단어로 외웠지, 그치? 같은 뜻이겠지? 기질, 방향성, 얘는 방향성이라는 뜻은 없지만 기질, 성향, predisposition, 미리 결정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들아, 근데 봐봐. A에 likely 아마도 다른 성향들도 다른 어떤 우리 미안해 많은 다른 기질들도 또한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 앞에 어떤 이 문단 앞에는 무조건 뭐 B나 C나 아니면 여기 뒤에 어떤 기질이나 성향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더라.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으려고 하면 보여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당연히 안 보이고 계속 찾으려고 하면 보이거든, 얘들아. 어디서 혹시 보이니? B에 보여. B에 물론 한 칸 떨어지긴 했지만 여기에 인간 아기들이 predisposed to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be predisposed to는 당연히 뭐뭐 하는 성향을 갖는다 이런 뜻이겠지, 그치? 얘가 동사로서 뭐뭐 하는 성향을 갖다. 인간 아기들이, 그치?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얼굴처럼 생긴 오브젝트, 사물들을 보려는 어떤 성향이나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 왜 그러냐면 이한 부연 설명이야. 그러니까 딱히 중요하진 않았어. 그러면서 그거 말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다른 성향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 얘들아. 나머지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 그치?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보여? 뭔가가 보이니? 뭐가 또 보이니, 얘들아? 굉장히 어려워. 그치? 내용의 흐름이 보이는 게 있어. 뭔가 이 뒷문단과 앞문단 간의 어떤 연결성? 맞아. 팩토리 세팅이 보여더라. 팩토리 세팅. 이게 팩토리 세팅,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얘는, 그치, 팩토리 세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머신 세탁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세탁기처럼 팩토리 세팅도 이렇게 나와. 여기는 그냥 팩토리 세팅이고, 여기는 더 팩토리 세팅 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겠지. 팩토리 세팅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사실 엄청 어렵긴 했지만, BLC가 바로 나오긴 하더라고. 그냥 그거만으로. 그래서 물론 해석을 하면 좋지만 해석이 안 돼, 어차피. 너는 그러니까 그 해설지가 없는 상태에서 해석을 해도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좀 어려워. 근데 이거는 같이 볼 거야, 그래서. 일단 답은 BSC로 고르면 되고, 좀만 내용을 같이 가볼게. 참고로 공장값이 뭐냐면, 너네 핸드폰 같은 거나 이거 아이패드 이런 거 막 공장 초기화라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 공장 초기화? 그러니까 공장값이 기본 설정값을 얘기해, 얘들아. 공장값이란 건 기본 설정값을 얘기하는 거 알겠지? 기본 설정값.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무슨 얘기야? 기본 설정값이란 건 이게 여기서 말하는 predisposition이지. 우리가 타고난 어떤 디폴트 값, 기본 설정값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공장값이란 얘기는 좀 그 말이 어렵지. 공장값. 기본 설정값.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일단 주어진 문장을 좀만 읽어볼게, 얘들아. 우리 뇌가
펑션 기능하기 위해서. 근데 as 뭐로서 기능을 하냐면 어떤 예측 엔진으로서 이 기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뇌가 예측을 하는 엔진으로서. 근데 언제부터? 처음부터 예측 엔진으로서 우리 뇌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뇌가 인도라는 단어가 오늘 거기 그 너네 EBS 단어장인 거 어디 이거 외웠더라고? 그치 나왔더라고? 부여하다라고 나왔더라고. 외운 학생들이 있더라고. 부여하다. 주다 부여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려면 그 뇌가 뭐를 받아야만 하냐. 진화에 의해서 with a number of priors of biases. 그치? 많은, number of 많은. prior라는 거는 이전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 그치? 여기 형용사로서는 이전을 란 뜻이잖아. 명사로는 이전의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biases 어떤 이전에 이미 확립된 편향, 편견. 이런 거를 진화에 의해서 부여받아야만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무슨 말이야. 뇌가 예측하고 싶어. 처음부터 예측을 잘 하고 싶어. 예측 엔진으로서 작동을 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먼저 입력값이 있어야 되지. 이 전에 있었던 경험이나 이 전에 이미 확립됐던 편향 이런 것들이 이미 부여된 상태로 태어나야 되는. 그래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to make prediction. 예측을 하니까 설명해주네. 못 알아들었을까봐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결국 뇌가 예측을 하려면 너가 뭐가 필요하냐. some prior information. 이전에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끝났어. 그치? 그러니까 뇌가 예측 엔진으로서 작동을 하려면, 즉, 뇌가 예측하려면 사전 정보가 필요하다. 이게 이 얘기 끝이잖아. 그치, 얘들아,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뇌가 예측을 하려면, 즉, 예측 엔진으로서 작동을 하려면, 그러면은 사전 정보 받아야 돼, 이렇게. 그치? 사전 정보가 필요해. 하고 끝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끝났어, 얘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 근데 사실 내용으로서 이을 수 있기는 해.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방금 좀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뇌가 결국에는 사전 정보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사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사실 내용상으로 B가 이어져 얘들아. B로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상세화된 증거를 제공했대. 근데 그게 뭐에 대한 증거냐면 innate preference settings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공했대. 타고난 선호 상황에 대한 증거지. 타고난 선호 상황. 근데 뭐에 대해? For face-like object. 얼굴처럼 생긴 사물을 누가? 이 새들이나 아니면 포유류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얼굴처럼 생긴 사물을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상세화된 증거를 얘가 제공했대. 얘들아 지금 그 새나 아니면 매벌들이 얼굴처럼 생긴 사물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선호 상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결국에는 뇌가 태어날 때부터 사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얘가 제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 뇌는 처음부터 사전 정보가 있어야 예측을 한다를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매몰들이나 벌즈들은 그치? 이런 아예 타고난 어떤 얼굴처럼 생긴 사물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은 당연히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이 사람이 제공해 준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근데 봐봐 내용상으로 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용상으로 이어져야 돼. 내용상으로 100% B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여기는 뭐 갑자기 왜냐면은 워싱머신 팩토리 세팅 들어갈 수가 없거든. 갑자기 공장값 이렇게. 그래서 굳이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이게 맞아야 돼. 이렇게 알겠지? 근데 어렵잖아 너무. 그래서 내용보다도 조금 그렇게 알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방금 비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새나 매몰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 아기들도 또한 그래. 그치? 우리 인간 아기들도 또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look at face like object. 그치? 태어날 때부터 얼굴처럼 생긴 사물을 보는 것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얼굴이 좀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뭐 타고난 이런 사전의 예측이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전적으로 예측하게 태어났냐면 얼굴이 유용한 source of information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뭐 적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서 내가 피해야 되는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생사가 결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중요한 정보의 원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재된 이 사전 이 예측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굴을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용상으로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었어. 그치?
그러면서 그거 말고 사실은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근데 그 다른 것들이 어떤 다른 거냐면 뭐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 보니까 get off the ground가 몰라도 사실 상관은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뭐뭐를 순조롭게 시작하게 하다 이렇게 뭐뭐를 순조롭게 시작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그거 말고 또 다른 성향 기질들이 있는데 정해진. 근데 그런 성향과 기질들이 필수적이야. 뭐 하기 위해서? 배움을 더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뭔가를 배워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순조롭게 더 잘 배워나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필수적인 성향과 기질을 우리는 또한 타고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문장 이제 여기서 이제 공장값 세탁기 나오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은유를 좋아해. 근데 뭐를 위한 어떤 은유를 좋아하냐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은유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은유를 좋아한다는 거야. 즉 우리는 인지적인 메커니즘,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스타터키트라고 어떤 메타포, 은유를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스타터키트란 게 그 초기 어떤 작동 세트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프리딕션,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배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움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그 모여진 키트를 우리가 스타터 키트라고 부르잖아. 우리는 뭔가를 인지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그거를 아예 정해진 어떤 스타트 키트를 갖고 있다라고 은유하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뜻이지, 그치? 굉장히 어렵지? 근데 그것은, 그 상황은 그렇게 스타터 키트라고 은유를 한다라는 건 complete with, 어떻게 완전하게 되고 어떻게 갖춰진 거냐면 이런 뜻이겠지, 그치? 어떻게 완전하게 된 거냐면 공장값과 함께 완전한 이렇게 공장값과 함께 완전한이라고 해석하면 돼. 완전한 스타트 키친 거야. 근데 그 공장값이 어떤 거냐? in a rapid learning, 그치? 빠른 어떤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 공장값이 아예 정해진 설정값이잖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 공장값과 함께 완전해진 어떤 이 스타터 키츠라는 어떤 은유를 우리가 뭔가를 인지적으로 배우는 방법으로서 그 방법을 이 스타터 키트라고 은유하는 걸 우리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해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어. 이따 나중에 다시 물어봐. 근데 잠깐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장값을, 여기는 완전 내용이 달라니까 만약에 내용으로 풀었다면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게 결국에는 이 공장값이라는 게 프리디스포지션하고 비슷한 뉘앙스인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 공장값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빠른 배움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의 기본적인 스타터 키트 같은 어떤 설정값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로 가보면 그 공장값은 새로운 세탁기처럼 뭐 될 수도 있냐면, 그치, 뭐 될 필요가 있어? adjusted. 조정될 필요가 있어. 그치, 뭐에 따라서? to the demands of a given environment. 그치, 주어진 환경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바로 뭐냐면 그 지역 물의 단단함이란 뜻이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는 주어졌잖아 일단. 근데 그 주어진 공장값이 프리디스포션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조정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용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좀 달라지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세탁기가 그런 거야. 세탁기가 예를 들어서 기본값은 다 똑같이 나오잖아. 근데 그 지역의 물이 얼마나 단단하냐,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춰서 세탁기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치?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이런 머릿속에 있는 공장 기본값들도 주어진 환경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adjusted, 달라져야 된다, 조정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완전히 다른 거잖아, 얘들아. A, B는 지금 계속해서 공장값, 우리는 타고난 성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치? 사실 너는 만약에 내용으로 정확하게 풀고 싶다면 C가 제일 마지막일 수밖에 없어. 조정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 여기에서,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으로 좀만 가보면 여기는 사실 안 읽어도 되긴 하는데 내용을 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만약에 그래서 그러니까 놀랍지 않다. 뭐가 놀랍지 않냐면 만약에 그 재설정은 바뀌는 거잖아 결국엔. 고정값이 그 설정값이 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시 한번 설정되는 걸 재설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재설정이 시간 제한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재설정이 시간 제한적이라는 거는 뭐에 의해서 시간 제한적이냐면 민감한 시기. 근데 뭐에 있어서 그 발달 과정에 있어서.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세탁기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다 똑같은 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본값을 가지고 태어나잖아. 그렇잖아. 다 그렇잖아. 누구나 다 똑같이 기본값을 가지고 태어나. 근데 얘는 우리나라에서 컸고 얘는 미국에서 컸어. 그러면 사실은 그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얘네들의 이제 이 설정값이 달라지겠지. 그치? 근데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굉장히 민감한 시기, 발달 과정이 민감한 시기, 한 뭐 3살? 2살? 뭐 이때쯤, 그치? 이때쯤에 시간이 제한적으로 그 재설정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제 그러면서 그게 뭐의 결과를 낳냐면, 여기가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렵잖아, 얘들아. 지워지지 않는 의문체제. 근데 뭐에? 우리 모국어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아이들은 결국에 한국에서 길러진 아이들은 한 2-3살이 지나면은, 그치, 4살부터는 로아가 지금 한국말이 훨씬 편해졌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의미 없이 막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영어 좀 어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시간 제한적으로 재설정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나라에 맞춰져 버리는 거야. 2-3살 이렇게. 그치? 이제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모국어에 대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체제가 머릿속에 남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외국 악센트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이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조정이 되기는 해,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값을 가지고 다 태어나지만 환경에 따라 조정이 돼. 근데 그 조정은 시간적으로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예 이제 그렇게 재설정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조정이 되지 않는 거지.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더 이상 조정되지 않고 굳혀져 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내용이 좀 굉장히 어려웠어. 내용으로 읽으려고 하면 풀 수가 없었어, 사실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진짜 이런 그냥 힌트를 가지고 풀면 진짜 1분도 안 걸리거든, 얘들아.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로.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찾으려고 계속하면 보이고, 진짜 이게 그냥 아예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쭉 읽다 보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 근거를 좀 찾으려고,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근거가, 하면 좀 풀 수 있다. 아무튼 얘는 답이 그래서 2번이었고, 그 다음에 얘들아 37번도 사실 어려웠어. 근데 얘도 힌트가 보이긴 하지. 2가지가 사실은 좀 크게 힌트로, 얘도 그래서 1분 안에 풀 수 있기는 했었어. 내용 어려워. 막 우리가 생소한 내용이잖아. 뭐 막 구조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뭐였지? 어디에 보이지, 얘들아? 굉장히 우리가 오늘 시간 좀 많이 썼네. 하지만 해야 돼. 벌써 4시가 다 되고 있어. 그치. The set of chopsticks. 그치. However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세트의 젓가락들. 그럼 이 앞에, 어디다 써있어? 짝꿍 어딨어? A set of chopsticks. 그치. 한 세트의 젓가락. 근데 그 세트의 젓가락.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100% 사실은 B부터 시작돼야 되지, 무조건. 무조건 B부터야, B부터.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 그럼 A의 위치를 빨리 정해야 되거든? 그치. 근데 너무 감사하게 A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힌트가 있었어. 뭐였냐면 2가지 행동들. 그러니까 A 문단 앞에는 그럼 2가지, 그러니까 BAC냐 BCA냐를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A 문단 앞에는 무조건 2가지 행동,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2가지 행동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더라. 그치? 2가지 행동들이 있는지를 보면 돼.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2가지 행동이 없어, 얘들아. 그치? 왜냐면 여기는 이 비문단 끝에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뭐 이 경우에 손이라는 것은 AB어는 그 새의라는 형용사지, 그치? 새의 어떤 턱을 얘기한대. 뭐 아직 앞에를 우리가 해석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서의 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에 있어서의 어떤 턱을 얘기하는 거래. 그리고 얘는 동격. 새의 턱이 뭐냐면 이렇게 끝났잖아, 이제. 새의 턱은 합친 거야. 어셈블리, 조합한 거야. 뭐를? 작은 뼈들을. 근데 그 작은 뼈의 조합이 뭐야? is far more complicated. 더 복잡한 거지. 뭐보다? than anything found in mammals. 우리 이 매몰들의 포유류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것보다 복잡하다. 여기 2가지 행동이 있어? 아니지. 여기는 그냥 사실은 새의 이 조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끝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없어. 그럼 혹시 C에 있나 해서 보니까 C에 마침 나온 애들아 2가지 행동이. 그치? 뭐라고 나오냐면 해석은 안 될 수 있어도, 내가 참고로 힌지가 뭔 줄 알아? 힌지? 저기 이거 힌지인 거 알아? 여기 힌지 아니라 이게 뭔지 알아? 여기 이거 경첩. 처음 그래, 많이 나오는데 처음 들었어? 근데 경첩이 뭔 줄 알아? 연결해주는 거잖아. 부드럽게 문이 열릴 수 있게. 즉 여기서는 관절이란 뜻이지, 얘들아. 여기서는 관절. 근데 경첩이란 말로 많이 나와, 생각보다. 알겠지? 스페셜 힌지스라고 하면 그래서 특별한 어떤 관절들을 얘기해. 근데 너네가 막 몰라, 정확하게 해석은 안 돼. 근데 걔가 허락한데 위에 있는 턱이 뭐 하도록 허락해? 돌아가도록 허락한대. 뭐 두개골에 기대서. 그리고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턱에, 뭐 arm이란 거는 보통 이제 팔들을 얘기하는 거, 양갈래를 우리가 arms라고 표현하거든. 아래에 있는 턱의 양갈래라는 건 플렉스,
굽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알겠지? 얘들 그러면 봐봐. 두 가지 행동이 일단 나오긴 하잖아. 윗턱은 이렇고 아래턱은 이렇고 어쨌든 여기에 두 가지 행동이 있긴 하잖아. 아주 뭐 정확하게 저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 움직임 자체가 그치? 그럼 얘는 사실은 B는 절대 안 되고 C에서 A로 오고도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지. 그럼 사실 얘도 그럼 B, C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 답은 진짜 한 1분 안에 풀 수 있긴 하잖아. 그치? 물론 내용이 어려웠다. 이렇게 B, C. 볼까 말까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해? 그 너네가 읽어봐 이건 나중에 그치? 어려운 구문이나 이런 거 갖고 잠깐만 요거 단어만 좀만 정리할게. 우리가 빅이 사실은 B라고 똑같아 얘들아. 뭐지 빅? 불이 새의 불이고 우리가 B를 보통 청구서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뜻도 있어? 새의 불이란 뜻도 있지 실제로 그치? 그래서 뭐 빅 이렇게 두 개 같은 뜻이야. 새의 불. 어쨌든 새의 부리의 역할이 우리가 쓰는 찹스틱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글이야. 근데 대신에 찹스틱은 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잖아.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처럼 새의 부리도 많은 기능을 하긴 하지만 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손이 턱이고 찹스틱이 불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 좀 설명하는 글이라서 좀 또 뭐 이렇게 어려운 문장은 없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치? 아무튼 그렇고 이제 8번 이 어려웠다. 38번 미안해 8번이 아니라 이거 엄청 어려웠어. 이거 진짜 어려웠어. 이거는 틀렸어도 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아까 32번 하나랑 이거 좀 틀렸어도 저 괜찮아. 이거 틀렸어도 돼. 왜냐면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얘들아. 왜 어렵냐면 일단 이 문장이 안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 전혀 상관이 없고 대신에 너네가 그건 알았지. 내가 이 문장을 어디부터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고민한 거 아니야? 어디부터 나와야 맞긴 해? 그치. 왜냐면 스쿼트가 처음 여기서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계속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야, 너네가.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장 해석과 이 문장 해석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돼. 이 두 개가 똑같은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어져. 또한이 있잖아, 여기. 앞에 나온 이 스쿼팅 패시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한 그게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또한 때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완전 똑같은 내용이고 얘는 이 둘과 반대되는 내용이야 읽어보면. 그래서 얘가 이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야 돼. 알겠지? 뭐 또한 때문이라기보다는 얘는 A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얘는 A의 반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4, 5번 사이에 넣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그 해석이 조금 어려웠어. 지연아? 일단 여기까지는 건들면 안 되는 이유가 물론 뭐 스쿼트가 여기서 처음 스쿼트는 참고로 뭔지 알지? 스쿼트 뭐지? 우리 운동할 때 스쿼트 할 때 이렇게 쪼그리 앉기 하잖아. 엄청 힘들죠. 쪼그리 앉기란 뜻이 쪼그리 앉기 스쿼트. 그 스쿼트 해야 되나? 그래서 얘는 쪼그리 앉기란 뜻이고 뭐 여기서 처음 등장해서도 그렇지만 내용 전체가 어차피 여기는 좀 관련이 없긴 했어. 그치? 근데 얘들아 주어진 문장을 좀만 읽어볼게. 일단 if you are like me라고 하면 만약에 너가 나와 같다면 너는 거의 스쿼트를 해 안 해? rarely는 부정이니까 스쿼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너가 나와 같다면 너는 거의 스쿼트를 하지 않아. 그렇지만 that avoidance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그러한 피하는 건 지금 뭐를 피하는 거야? 스쿼트를 피하는 거지. 됐지? 이해가 되니더라, 그치? 그러니까 너가 나와 같다면, 이 글을 쓴 사람과 똑같다면, 너도 나처럼 스쿼트를 하려고 하지 않겠지? 근데 그 스쿼트를 피하는 것은 이렇게 알겠지? 근데 그 스쿼트를 피한다는 것은 is a modern western peculiarity다. 근데 peculiar가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 뭐 특이한, 이상한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peculiarity란 건 특이점? 뭐 특이한 성격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야? 결국에는 현대 서구인들은 스쿼트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봐. 봐봐. 그렇게 스쿼트를 하지 않고 피한다는 것은 현대 서구의 특이한 점이야. 현대 서구인들은 스쿼트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얘들아, 현대 서구인들은 스쿼트를 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피하는 것은, 스쿼트를 피하는 건 현대 서구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여기는 현대 서구인들은 스쿼트를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일단 그거를 생각하고 쭉 내려가면, 일단 사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반복이야. 첫 번째 문장부터 빨리 보면, 내가 좀 봐볼게. 우리 인간은 sat without choice. 그치? 최근까지 의자 없이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의자 없이 앉아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두 번째 문장 보면, 헌터 게더러들은 가구를 rarely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자가 없었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야. 의자 없이
계속 앉았어.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여전히 우리가 어디 앉고 있어? 땅에 앉고 있어. 의자 없이. 또 계속 같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우리는 최근까지 의자 없이 계속 땅에 앉았어. 우리는 의자 없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이 사람이 뭐를 기록했냐? More than 100 postures. 포스처가 무슨 뜻이야? 자세. 100개 이상의 자세를 실제로 기록했대. 이 anthropologist 인류학자가. 근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인간들이, 근데 어떤 인간들이야? 480개의 다른 문화들로부터 온 인간들이 adopted, 사용했던 그 자세 중에서도 지금 100개 이상을 기록한 거야. 뭐 했을 때? 또 나왔잖아. When they sit without chair. 의자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까지 의자 없이 계속 살았어. 라고 해놓고서 다음 문장에서 실제로 의자 없이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용했던 100개 이상의 자세들이 있대. 이렇게 나왔어.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의자 없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제 예시 나오네, 그치?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의 자세들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야? 땅바닥에 앉기도 하고, 그치? 땅바닥에 앉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자주 또 어떻게 하기도 했어? 스쿼트를 쪼그려 앉기도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치? 그치?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의자 없이 앉으면서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쿼트야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스쿼트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맞겠지. 앞에는 갑자기 이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 엄청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읽어보면 뭐 때문이냐면 이 스쿼팅이라는 것이 쪼그려 앉는다는 것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tiny smooth regions, 어떤 부드러운 구역을 만들어낸대. 근데 어디 위에? 우리 이 발목 뼈 위에, 그치? 근데 왜냐면 쪼그려 앉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앉아? 쪼그려 앉아? 어떻게 앉아?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는 거는 이렇게 앉잖아. 그러니까 발목 위에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뭐 어떻게 앉아? 쪼그려 앉는 거? 발이 이렇게 되나? 그치? 발이 이렇게 발가락, 그치? 이렇게 되죠. 미안해.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살짝 쪼그려 앉는 게. 그러니까 여기 발목, 여기 앵클이 아무튼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한번 쪼그려 앉아봐, 집에서. 느낌이 오니, 얘들아? 그래서 지금 아무튼 쪼그려 앉는 게 중요하지 않아. 자세조차 몰라도 돼. 어쨌든 쪼그려 앉는다는 것은 발목 뼈 위에 당연히 작은 약간 부드러워지는 어떤 구역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대. 그치? 그게 뭐라고 알려진 구역이야. 근데 스쿼팅 패셋. 그러니까 패셋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면 아니면 양상, 측면 이런 뜻이 있어. 에스펙트처럼. 근데 아니면 진짜 면이란 뜻이 있어. 측면이란 뜻도 있고 아니면 진짜 어떤 면 그런 의미도 있고, 알겠지? 그러니까 양상이나 측면이란 뜻도 있고 그냥 면도 있고. 여기서는 그래서 스쿼팅 면 이라고 알려진, 그치? 아무튼 부드러워진, 그러니까 하도 많이 스쿼트를 하니까 이제 아예 유전적으로 부드러워진 지역이 있다는 뜻인 것 같지, 그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냐면 수백만 년 동안, 그치? 수백만 년 동안 인클루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호모 에렉투스라던가 네안데르탈린이라던가 이런 우리 조상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수백 년 동안 우리 인간들이 규칙적으로 스쿼트를 했다라는 사실을 이 스쿼팅 패셋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가 얘기하는 건 수백만 년 동안 스쿼트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심지어 스쿼팅 패셋이라는 것도 발목 위에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게다가 또한 이 스쿼팅 패셋이 뭐를 나타내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 그치? 이 발목 뼈 위에 스쿼팅 패셋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유럽인들이 habitually, 그치? 습관적으로 스쿼팅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뭐 할 때까지? 가구라던가 스토브, 이 난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become common, 이렇게 흔해질 때까지, 그치? 그럴 때까지 이 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불 앞에 쪼그려 앉고 이랬겠지. 난로가 생기기 전까지. 그리고 가구란 거 의자니까 의자가 생기기 전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쪼그려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들 그럼 봐봐. 지금 요 두 가지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스쿼팅 패셋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스쿼트를 되게 많이 했어란 거잖아, 그치? 우리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유럽 사람들 또한 스쿼트를 많이 했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는 서구인들은 근데 스쿼트를 거의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 좀 어색하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얘는 4, 5번 사이에 넣을 수가 없고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용이 그냥 자연스럽지 않아? 전혀 어색하지 않지 않아? 그치? 스쿼트 얘기 나왔고 근데 스쿼트 구역이란 게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게 괜찮잖아. 그게 좀 어려웠어. 근데 문제는 풀 수 있었을 것 같긴 해. 4, 5번 중에 계속 4, 5번 중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여러 번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찾겠다라고 하면 찾아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못 찾지 당연히. 근데 내가 4, 5번 중에 하나가 100%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면 사실 답을 찾을 수 있거든. 39번. 39번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예시가 너무 명백하지 않아? 근데 이제 물론 단어나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어려울 수 있긴 했는데 봐봐 예시를 좀만 읽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도지 조도. 그러니까 그치 아니지 얘는 밝은 빛의 수준이 밝은 빛의 수준이 darkness 어두움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뭐에 대한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밝은 상황에서 지금 어두운 상황으로 바뀌었어. 이제 그럴 때 로드랑 우리가 콘즈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 로드랑 콘즈는 여기 정확하게 정의가 나오지. 뭐냐면 두 가지 종류의 프로토리셉터 셀스야. 그치? 우리 이 시각 수용기, 광수용기 세포의 이름이야. 그치? 그래서 몰라도 돼. 광수용기 세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수용하는 세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로즈고 하나는 콘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일단, 얘네들 세포 이름이구나라는 걸 좀 너네가 알았을 거고, 일단 참고로 좀만 얘기하면, 라드는 원래 무슨 뜻이 있어? 낚싯대로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아? 라드는 원래 막대기란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막대 세포라고 나오지 않았어? 해설지 보면 막대 세포라고 나오거든, 이름이. 콘은 뭐야, 콘? 꽃갈콘. 원뿔이잖아, 원뿔. 그래서 원뿔 세포라고 나와 있어, 실제 이름이. 근데 몰라도 돼. 근데 알면 좋지. 알겠지? 세포 이름이 그냥 그런 거야. 알겠지? 세포 이름이 우리가 광수용체 세포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러드고 하나는 콘이다. 그래서 하나는 막대 세포고 하나는 원뿔 세포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보니까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로 바뀌면 원래 이 막대 세포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테이크 오버 한대. 테이크 오버가 무슨 뜻이야? 차지하다. 그러니까 뭔가 인수하다, 인계하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결국엔 장악하다, 차지하다. 그러니까 얘의 힘이 결국엔 커지는 느낌만 좀 알아두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인계하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앞에 있는 애가 일을 안 하고 얘한테 인계를 하는 거잖아, 그치? 알겠지? 그래서 로드가 근데 뭐를 위해서, 뭐에 대해서 장악하고 뭐에 대해서 인계하는 거야, 이 콘에 대해서. 그럼 여기를 읽으면서 콘은 더 이상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빛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가면?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로 갈 때 콘이라는 애는 우리가 뭐 원뿔 세포인지 몰랐으니까 얘는 일을 하지 않고 라드라는 애가 이 막대 세포가 일을 지금 열심히 다 인계받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 예시를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좀만 가볼게.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좀 답이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려. 좀 그것만 봐볼게. 일단 여기 가보면 봐봐. 라이트 레벨이 이제 조도잖아. 빛의 양, 빛의 수준이 이동해.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얘들 봐봐. 빛이 그냥 바뀐다고만 했고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가는지 밝은 데서 안 나왔어. 이런 게 그냥 조도가 바뀌는 거야. 그치? 조도가 바뀔 때 the respective activity, 우리가 respective가 각각이라는 뜻으로 외웠었잖아. respectfully 존경하는, 존중하는 이라는 뜻이었고, 이 라드와 콘이라는 이 각각 세포에 대한 활동이, 그치? 얘네들에 대한 활동이 어떻게 된다? changes, 바뀐다. accordingly, 그에 따라 바뀐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사실은 얘는 진짜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어떻게, 조도가 어떻게 바뀔 때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근데 그거를 떠나서라도 여기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얘들아. 뒤로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결과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떤 결과여야 되냐면 이 콘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고 라드가 장악하는 그 결과거든, 지금. 예를 들어서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로 갈 때 이 콘이라는 원뿔 세포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고 지금 이 라드라는 막대 세포만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 결과, 계속해서 가보면 그 결과, 우리가 낮은 빛의 상황에서 보는 이미지들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 뭐와 다르냐면 우리가 bright light, 밝은 빛에서 보는 이런 상황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 인댓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당연히 활동이 달라지니까, 조도가 바뀔 때 활동이 달라지니까 밝을 때 어두울 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이미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들이, 즉 그 이미지들이 뭐가 부족해? 색깔이나 혹은 비주얼, 시각적인 레졸루션이
해결책이란 뜻도 있지만 해상도란 뜻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빛과 관련됐을 때 보통 우리가 색깔이나 빛의 선을 레졸루션을 해상도라고 부르더라. 색깔이나 어떤 시각적인 해상도가 부족해. 근데 그거는 뭐에 의해서 facilitated, 그러니까 색깔이 뭐에 의해서 원래는 용이하게 잘 보이게 되는 거야? 콘에 의해서. 근데 지금 앞에서 콘이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라드가 장악하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원래 콘이 해야 되는 이 색깔과 관련된 색깔이 지금 부족한 거야. 콘이 처리해야 되는 색깔이 부족한 거야. 그치? 대신에 뭐는 얻은 거야? 낮은 빛의 어떤 가시성. 근데 얘는 뭐에 의해서 패실리테이트 되냐면 로즈. 왜냐면 로즈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치? 얘는 그래서 너네가 쭉 읽으면서 사실 얘도 여기 이어질 때 좀 자연스러운 편이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바뀐대. 빛의 그 조도가 달라지면 수용하는 얘네들이 아까 미안해? 광수용기 세포들의 활동이 달라진대. 아, 그럼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고 대충 넘길 수 있지만 여기를 조금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이 광세포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인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어려웠던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없어도 엄청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런 경우에 어려운 거잖아, 얘들아. 알겠지? 그럴 때는 정확하게 계속 읽고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특히 얘는 예를 들어서가 있기 때문에, 알겠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됐다. 어려웠던 것 같아. 어려웠다. 알겠지?